도형 병합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도형 병합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 이상의 도형을 사용해서 새로운 도형을 만들어내는 것을 도형의 병합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메뉴를 만나기 위해서는 도형이 두 개 이상이 그려져야 되고요. 자, 두 개 이상의 도형을 선택했을 때 상단의 그리기 도구에서 도형 병합이라는 메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도형을 하나만 선택했을 때는 도형 병합 메시지가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여러분들은 도형을 두 가지를 모두 선택했을 때 도형 병합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도형 병합 메뉴에서는 총 병합, 결합, 조각, 교차, 빼기와 같은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동그라미 두 개가 있습니다. 자, 두 개의 동그라미를 살짝 겹치게 해서 마치 눈사람처럼 만들 건데요. 여기에 중간에 동그라미와 동그라미 사이에 만들어지는 이 경계선 부분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두 개를 모두 다 선택하고 하나의 눈사람인 것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병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개의 도형 사이에 선이 없어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누가 봐도 도형이 하나인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작은 동그라미 5개가 있습니다. 자, 이 동그라미를 모두 선택해서 도형 병합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완두콩처럼 보이기도 하고 애벌레처럼 보이기도 하죠. 자, 이렇게 선택한 도형을 하나의 도형으로 만드는 것을 우리는 도형 병합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도형의 결합입니다. 자, 도형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겹쳐진 부분을 제거하는 기능을 결합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세요. 자, 동그라미가 하나가 있고요. 작은 동그라미가 또 하나 있는데 이것을 딱 중간에 넣었습니다. 두 개를 모두 다 선택하고 서식 메뉴에서 도형 병합에서 결합을 선택했더니 겹쳐지는 부분, 두 개의 도형이 겹쳐지는 부분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흰색으로 바뀌는 게 아니죠. 중간 이 부분이 비어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결합이라고 하는 거는 도형에서만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도형과 글자도 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글자가 있고요. 두 개의 도형을 같이 겹쳐 두었습니다. 자, 겹쳐둔 도형을 두 개를 선택하고 결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잠시 색깔이 바뀌긴 했지만 여기에서 핵심은 이 중간 부분이 비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홍길동과 사각형이 겹쳐지는 부분에서 그 부분에 제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도형 색깔을 빨갛게 만들어서 마치 도장인 것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도형 조각입니다. 도형 조각은 이렇게 겹쳐져 있을 때 만들어지는 겹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냐 부분인데요. 자, 두 개를 모두 선택하고 서식에서 도형 조각입니다. 자, 겉으로 보기에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두 개가 겹쳐져서 만들어지는 이 조각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도형의 조각이라고 하는 것은 겹쳐진 도형을 서로 다른 조각으로 뜯어낼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을 도형 조각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교차입니다. 교차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교차로라고 하는 거라 혹시 아는지 모르겠는데 도로에서 하나의 길이 있고 또 하나의 길이 방향이 약간 다른 길이 이렇게 있을 때 두 개가 이렇게 길이 겹치는 부분을 교차로라고 합니다. 이 교차는 도형의 교차도 마찬가지 이 교차되는 부분을 처리하는 건데요. 자, 교차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교차되는 부분만 남게 되는 것을 교차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두 개를 겹쳐 보았습니다. 두 개를 모두 선택해서 여기서 교차를 했더니 이렇게 중간에 겹쳐진 부분만 남게 되는 거고요. 자, 이를 잘 활용하면은 교재에 있는 아주 찝차의 커다란 바퀴를 만드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거칠은 32개의 별 도형과 동그라미 도형을 정확하게 가운데 놓으시고요. 이렇게 두 개를 선택하고 도형의 교차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만 남게 되기 때문에 마치 톱니바퀴처럼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도형의 빼기입니다. 자, 빼기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뺄셈 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10 빼기 5를 하게 되면은 10에서 5를 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빼는 도형이 있고 빼어지는 도형이 있게 됩니다. 먼저 선택한 도형이 앞쪽에 오는 수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선택한 도형이 뒤에서 빼는 역할을 하는 건데, 두 개를 한 번에 선택하지 마시고요. 빼기를 할 때는 처음 도형 클릭하시고 뒤에 도형은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해야 어디에서 어떤 도형을 뺄 건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병합에 가서 빼기. 자, 제가 이쪽 부분을 먼저 선택했기 때문에 이쪽 부분이 두 번째 선택한 도형에 이렇게 빼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트가 있고요. 자, 이렇게 화살표가 있습니다. 자, 하트를 먼저 선택할 거고요. Shift 화살표 선택할 거고요. 이 도형을 선택해서 빼기라고 했더니 이렇게 하트의 화살표가 이렇게 빠져나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비워졌죠? 자, 이 빼기라고 하는 것은 도형에서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그림과 글자에도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두 개를 선택했죠? 자, 그림을 먼저 선택했고요. 여기서 빼기, Shift, 별이 빛나는 밤에라고 쓰고 여기에서 그리기 도구에서 도형 병합에서 빼기를 했을 때 이렇게 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움직여 보면 좀 더 표가 나죠?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은 삽입에서도 충분히 도형이 있긴 하지만 내가 새로운 도형을 만들고 싶습니다. 여기 없는 도형을 하나 더 편집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실 때는 두 개의 도형을 선택한 다음에 도형 병합이라는 메뉴를 사용하시면 보다 다양하게 파워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